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 기분으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66번째 생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아내를 잃고 넉 달째 혼자 맞이한 생일 아침, 그는 냉동실 구석에서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봉지 안에 담긴 건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40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죠.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 힘을 다해 준비한 생일상,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써 내려간 편지 한 장.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6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축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넉 달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엔 생일 아침이면 아내가 꼭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죠. 여보, 일어나요. 생일인데 미역국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집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식탁엔 아무것도 없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배는 고프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목을 넘기기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싶어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냉동실 문도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가 만들어둔 국이나 반찬이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어요. 냉동실 문을 열자 찬 기운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 안엔 얼음 몇 개와 냉동식품 몇 개가 전부였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문을 닫으려는 순간 구석진 곳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군요.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집어들었습니다. 봉지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무게감이 느껴졌죠. 안에 뭔가 단단한 것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게 만져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더군요. 손이 떨려서 봉지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천천히 봉지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밀폐 용기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죠. 하나, 둘, 셋, 모두 5개의 용기가 들어있었어요. 각각의 용기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어요. 그 삐뚤삐뚤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써 내려간 글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온몸이 떨려 펜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손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내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아프면서도 웃으려 애쓰던 그 모습이요. 첫 번째 용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소고기 미역국, 당신 생일에 꼭 먹어요. 두 번째 용기엔 깨십장아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엔 멸치볶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써 있더군요. 네 번째 용기엔 김치전, 술안주로 좋아하잖아요. 나는 글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용기, 이건 다른 것들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포스트잇에는 아무 내용도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아내는 자기가 떠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남을 제가 생일날 굶을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그 아픈 몸으로 말이죠. 저는 한참을 그 용기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5개의 용기를 하나씩 들여다봤죠. 꽁꽁 얼어붙은 미역국이 보였습니다. 소고기가 정말 듬뿍 들어있더군요. 아내는 제가 소고기 미역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생일날이면 꼭 소고기를 넣어서 끓여줬죠. 여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소고기 좀 넣었어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평소엔 멸치, 육수로 미역국을 끓였지만 생일만큼은 꼭 소고기를 넣어줬어요. 이 미역국도 그랬을 겁니다. 아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준비한 거였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려서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깨십장아찌 용기를 열어봤어요. 깨십이 하나하나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아내 손맛 그대로였죠. 제가 아침마다 이 깨십장아찌를 밥에 싸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거 없으면 밥맛이 안 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항상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평생 만들어줄게요. 평생이라는 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내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애쓴 거였습니다. 멸치볶음 용기도 열어봤어요. 멸치가 하나하나 바삭하게 볶아져 있었죠. 제가 술 한잔 할 때 이 멸치볶음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아내만의 비법이 있었어요. 멸치를 볶을 때 올리고당과 참깨를 넣어서 윤기가 나게 만드는 거였죠. 여보,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물어보면 아내는 절대 안 가르쳐줬습니다. 비법은 비밀이에요. 대신 내가 평생 만들어줄게요. 또 그 평생이라는 말이었어요. 김치전 용기를 들었을 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는 김치전 부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꼭 김치전을 부쳐서 막걸리 한잔 하자고 했죠. 여보, 오늘 같은 날엔 김치전이 최고죠. 둘이서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며 김치전을 먹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용기가 남았어요. 이 용기만 포스트잇에 아무 글도 써있지 않았죠.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기가 두려웠어요. 뭔가 이걸 열면 정말 끝이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천천히 뚜껑을 돌렸어요. 그 안엔 음식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고 하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접혀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정말 흐릿했어요. 펜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삐뚤삐뚤하게 써내려간 글씨였죠. 그런데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나 없다고 생일 굶으면 안 돼요. 첫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걱정했던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제가 제대로 밥을 먹지 않을까 봐요. 당신 좋아하는 미역국은 소고기 듬뿍 넣어서 얼려뒀어요. 그 아픈 몸으로 소고기를 손질하고 미역을 불리고 국을 끓였을 아내를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뜨겁게 데워서 꼭 챙겨 먹어요. 반찬들도 하나씩 꺼내서 드세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죠. 나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요. 이 문장에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먼저 떠나는 게 죄스러웠던 거죠.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두고 떠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래도 당신 만나서 참 행복했어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편지를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곧 떠날 거라는 거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이 음식들을 만들어둔 겁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죠.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제대로 운 것 같아요. 장례식 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 않아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내의 마지막 선물을 받고 나니 현실이 와닿았죠. 정말 떠났구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 사실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일어나서 용기들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5개의 용기가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 같았거든요. 미역국을 냄비에 옮겨 담았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국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죠. 약한 불로 천천히 데웠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아내가 끓여주던 그 냄새 그대로였습니다. 소고기와 미역이 어우러진 그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눈물이 또 났어요. 이 냄새를 맡으니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여보, 국 끓었어요. 어서 와서 드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환청이었죠. 하지만 그 환청이 반가웠어요. 국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불을 끄고 밥그릇을 꺼냈어요. 냉장고에 있던 밥을 그릇에 담았죠. 뜨거운 미역국을 떠서 밥 위에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반찬 용기들도 하나씩 열었습니다. 깨씹장아찌, 멸치볶음, 김치전 모두 아내 손맛 그대로였죠.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국을 떠먹으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만들어준 마지막 음식이니까요. 천천히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국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죠. 짠맛이 느껴졌어요. 소금을 많이 넣은 건 아닌데 짰습니다. 제 눈물 때문이었죠. 하지만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40년 동안 당연하게 먹었던 그 맛이 이제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소고기가 입안에서 녹았어요. 부드럽고 고소했죠. 미역도 쫄깃쫄깃했습니다. 아내는 미역을 불릴 때 물에 오래 담가뒀다가 적당한 크기로 잘랐거든요. 그래야 식감이 좋다면서요. 그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깨씹장아찌를 한 장 집어 먹었어요.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밥을 한 숟가락 더 떠서 깨씹과 함께 먹었습니다.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제가 평생 먹어온 그 맛이었죠. 멸치볶음도 한 젓가락 집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아내의 비법 그대로였죠. 김치전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김치의 신맛과 전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죠. 밥을 한 술 한 술 떠먹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맛있어서 울었고 슬퍼서 울었고 고마워서 울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아픈 몸으로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국그릇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반찬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죠.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배가 불렀습니다. 넉 달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입맛이 없어서 거의 굶다시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라서 그런지 술술 넘어갔어요. 식탁을 치우면서 용기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용기들이 아쉬웠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아내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줬다는 게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마지막 문장을 읽으니 눈물이 또 났어요. 여보, 저도 사랑해요. 4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이 따뜻한 국 한 그릇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없는 세상이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당신이 남겨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조금 더 버텨볼게요, 여보. 당신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요.